1613년 어느 깊은 밤 한양 근처의 한 밀실, 조선 최고의 명문가 자제이자 천재문장가 허균이 왜 사회 부적응자라 불리는 서자들과 비밀리에 만났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 허균. 오늘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허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홍길동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허균은 1569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동인의 영수. 그 유명한 초당두부의 초당이 바로 허균 아버지의 호입니다. 큰양 허성은 이조 판서, 작은형 허봉은 명나라까지 다녀온 외교관, 누나 허난설원은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 집안 전체가 문장가 집단이었죠. 허씨 오문장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허균이 9살 때 시를 하나 지었는데 당대 명사 취연이 그 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 허씨문중을 뒤엎을 무언가가 있다.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1597년 28살의 허균이 과거 중시에서 장원급제합니다. 그 재능이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알려진 건 1598년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온 장군 오명제를 만난 자리에서 허균은 수백 편의 조선시를 줄줄 암송했습니다. 책도 없이요. 오명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외우고 있어? 허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문화를 중국에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일화 덕분에 조선시선이란 책이 명나라에서 출판됩니다. 한국 문화의 한류 원조가 바로 허균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조선에 왔을 때 허균은 죽은 누나 허난설원의 시집을 보여줬습니다. 주지번이 감탄하며 물었죠. 이 시를 누가 썼어? 제 누이입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조선에선 인정받지 못했죠. 주지번은 즉시 명나라에서 출판을 약속했고 허난설원은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찬사를 받는 조선 여인 최초의 한류 스타가 됩니다. 남매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죠. 하지만 허균에겐 조정 양반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서자였다는 것. 스승 이달, 서자. 제자 시무영, 서자. 친구 서양갑, 서자. 명문가 자제가 왜 천대받는 서자들과 어울렸을까요? 허균은 유제론이란 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신분으로만 차별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데 1613년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주 남한강변. 7명의 서자들이 토구를 파고 무륜당이라는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강변치류라고 불렀죠.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평생 천대받아야 하는 현실에. 그런데 이 중 한 면인 박응서가 문경세제 길목에서 은장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단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달랐죠. 대북파의 실력자 이천이 이 사건을 보고 번쩍 눈을 뜹니다. 이거다. 이 사건을 영모로 확대해서 영창대군을 제거하자. 개추곡사. 7명의 서자 사건이 왕자 제거 공작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허균은 이들과 친했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허균은 살기 위해 선택합니다. 이첨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첨은 웃으며 말했죠. 좋아. 그럼 인목대비를 제거하는 데 협력하시오. 허균은 패모론에 앞장섭니다. 심지어 궁궐 뒷산에 깡패들을 모아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죠. 정황상 인목대비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한때 정의를 외치던 개혁가가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허균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왕과 연합할 수만 있다면 언젠간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617년 허균은 좌참찬패지 올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이죠. 그런데 그때 패모론을 반대했던 영의정 기자헌이 유배를 갑니다. 기자헌의 아들 기준격. 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립니다. 허균이야말로 진짜 역적입니다. 그는 서자들을 규합해 역성혁명을 꾀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압력은 거셌죠. 1618년 8월 허균은 체포됩니다. 의금부 추국청. 허균, 네가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네 몸의 측근 김현왕이 모든 걸 자백했다. 1618년 윤 4월 한양 저작거리. 허균은 능지 처참당했죠. 사지가 찢겨 전국에 흩어지고 목은 효수되어 거리에 내걸렸죠. 조선 왕조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간의 괴물. 악이란 악은 다 행한 자. 허균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영모. 그게 정말 있었는지 지금도 논란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은 허균을 두려워했다는 것. 홍길동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율도국은 신분차별이 없는 이상향이었습니다. 허균이 꿈꿨던 세상이죠. 서자도, 천민도,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는 그런 나라. 하지만 그 꿈은 소설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율도국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분이라는 이름이 학벌, 집안, 돈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99년 양천 허씨 종친회는 허균을 복권시켰습니다. 400년 만의 명예회복이었죠. 허균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울립니다. 재주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